네, 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최근 저가에서 고가까지 벌써 50% 상승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은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죠.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급등은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상승 구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음봉 조정이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엊그제 날짜로도 해서 벌써 지금 978원이죠. 자, 1000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고 평균단가 낮추시면서 이제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되는 정말 마지막 기회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더 이상 망설이실 때 아니시죠. 자, 1000원 돌파하고 1달러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예비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망설임의 끝은 자, 후회밖에 남지 않죠. 이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점도 계속 나타나고, 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세력의 눌림목 구간, 안전한 맥점 자리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전한 구간들에서 함께 공략을 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리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죠. 바로 IPO 상장 부분, 기업 공개 발표와 그리고 EDX 마켓 상장, 이 부분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죠. 그리고 자, 우리 리플의 가장 최대 과제이죠. SEC와의 소송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상승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EC는 우리 리플에 대해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자, 1조 100억 원이죠. 정말 막대한 터무니없는 자금을 일단 자, 불렀는데, 우리 리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지불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의 친 리플 미 변호사들도 자, 지금 우리 리플이 벌금을 적게 내고서 SEC와 소송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SEC는 최근 아론 고빌사를 상대로 한 이제 재판에서 자, 벌금 처벌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자, SEC가 아론 고빌사의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서 SEC가 요구한 벌금을 온전하게 징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호건 변호사는 자, 이 판례를 이제 지목하면서 SEC가 7억 7천만 달러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온전하게는 회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자, 기관 판매를 진행했는데, 자, 이때 당시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자, 순이익금 정도로만 환산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또 존 디튼 변호사도 자, 리플이 2천만 달러, 약 260억 가량 되죠. 이 정도 수준 이하에서 자, 벌금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도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자, SEC와 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왜냐면 리플과 SEC가 다툴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리플은 SEC가 기관 대상 리플 판매라고 주장했던 사례들 전부가 실제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아니었고, 자,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솔루션 고객 대상 리플 판매도 SEC가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 SEC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쟁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쟁점을 통해서 우리 리플이 이제는 SE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거고, 자, 그런데 리플은
자, 이런 사안을 두고서 SE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긴 하지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SEC에 많이 시달려왔고, 자,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집계된 것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리플의 입장인 거고, 자, 우리 리플은 이 소송 때문에, 자, 우리 리플 IPO와 뭐 EDX 마켓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은 이 협의 과정에서 이 쟁점들을 무기로 해서 SEC를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충분히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가 지금 입지가 굉장히 말이 아니죠. 자, 리플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년에 그치고 말죠. 자,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은 내년도 4월이죠.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내년 4월이 되면은 이때 즈음에서 게리 겐슬러가 사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는 자, 리플 항소심 때는 자, 관여를 할 수 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겐슬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데, 자, 겐슬러는 지금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죠. 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의 9%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많이 바이든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죠. 자, 여기에다가 자, 게리 겐슬러가 지금 자, 민심, 안 좋은 민심을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 결국에는 자,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바이든은 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겐슬러가 더 도와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퇴가 될 확률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어차피 내년에 공화당에서 집권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겐슬러는 그대로 아웃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겐슬러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리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무기 삼아서 SEC를 공격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SEC는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갈수록 보여주게 될 거고요. 우리 리플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 그래서 SEC가 조만간 우리 리플 상대로 해서 기습적인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서도 하나는 갖추고 계셔야 앞으로 정말 합의 기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한 폭등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미리 선점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미리 선점을 해 두셔야 앞으로 상승으로 나왔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미리 선점해 두셔야 앞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더 재밌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리플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 흐름 와중에도 계속해서 맥점 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자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이때 제가 여러분께 매수 타점 제공해 드리면 그 사인에 따라서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EDX 마켓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X 마켓은 월가의 큰 손들 6개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이고, 지난 6월 20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250%, 자, 4배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지금 EDX 마켓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었고요. 지금 이렇게 3가지 코인만 상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4번째 코인으로서 어떤 코인이 가장 유력할까요? 바로 우리 리플 코인이죠. XRP 코인이 상장될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면 자, 이 EDX 마켓을 이제 만든 6개 운용사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운용사가 지금 자금 규모가 약 5천조입니다. 5천조.
5천조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0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인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죠.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우리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도 승소를 따냈고, SEC가 지금 중과랑소 신청했는데 기각도 당했고, 이번에 벌금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리플이 충분히 자, 지금 우위를 점하면서 자, 충분히 조율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SEC가 조만간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가 있는 이런 정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합의 개세가 나오는 순간 그 날짜로 해서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을 바로 자, EDX 마켓의 네 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킬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4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자, 우리 리플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수적으로 2배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2,5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우리 리플의 IPO서 자, 리플은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의 주가는 20배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6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80만 원이죠. 80만원. 자, 지금 애플의 주가도 20만원대, 테슬라도 30만원대밖에 되지 않는데, 신생 기업이 80만원 된다? 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모든 관심과 모든 자,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가격도 35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5달러면 약 45,000원이죠.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자, 이전 고점 2,500원이나 5,000원까지만 뚫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 자, 이보다 더 많은 폭등 흐름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자,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 자, 두바이에서 우리 리플의 최대 행사인 스웰 행사를 열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리플이 IPO 기업 공개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리플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리플은 자, 물밑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의 기업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IPO가 자, 오늘과 이제 내일 양일 동안 자, IPO를 자, 스웰 행사를 이제 열게 되는데, 자, 요때 IPO 기업 공개를 저는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IPO, 자, 나스닥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의 이제 성공 척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IPO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이건 자, 나스닥 상장이죠. 나스닥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 시장에 자,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쏟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리플과 SEC와의 관계, 그리고 SEC의 이 포괄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IPO, 이 대중화를 통해서 리플이 이런 SEC의 행보를, 이 포괄적인 행보를 이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 IPO를 SEC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 IPO가 되면은 SEC의 행보, 이 행보, 포괄적인 행보가 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게리 겐슬러가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바이든 측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IPO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활용되면서 SEC를 압박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SEC가 좀 조만간 자, 기습적인 합의도 발표할 수가 있고,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굉장히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 무기로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비용은 어디서 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소송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소송 비용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자, 민심이 계속해서 들끓게 되는 거죠. 이 소송은 당장 그쳐라. 자, 의미 없는 그런 소송은 당장 멈춰라 하고 계속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압박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이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SEC에게 다시 이 소송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라라는 그런 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IPO가 자, 우리 리플의 가장 큰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IPO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속속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발빠르게 좀 이 영상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